백악관이 전격 협상을 시도하며 $1,200 등 합의 부분부터 처리할 것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패키지 전부를 타결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공화당이 온오프라인을 겸한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재지명해 백악관 수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사용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 핫스팟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민들에게 권고했던 14일 자가격리 지침을 철회했습니다. 올 상반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들이 5,800명 이상으로 반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백악관이 전격 협상을 시도하며 미국민 $1,200 직접 지원 등 합의 부분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사전 약속이 안 돼 만나지 못했다면서 패키지 전부를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아직 코로나 구호 조치들에 대한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양측이 시급성엔 공감하고 있어 공화당 전당대회까지 끝나는 이번 주말에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 구호 조치에 대한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있으나 미국민들에게 $1,200씩 직접 지원하고 연방 실업수당을 장기 연장하며 중소업체 무상 지원인 PPP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합의하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어 곧 최종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백악관은 우정국 문제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의원들이 워싱턴에 복귀한 토요일 전격 협상 재개를 시도하며 새로운 제안까지 제시했습니다. 백악관의 마크 메도스 비서실장은 연방의사당을 방문해 전격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접촉하려 시도했으나 펠로시 하원의장이 우정국 문제로 다른 미팅을 갖고 있어 직접 만나지 못하자 대신 최소한의 양측이 이미 합의하고 있는 분야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특히 미국민들에게 $1,200씩 직접 지원하고 확대 실업수당을 연장하며 중소업체들에 대한 PPP 프로그램의 재시행, 학교 개학 지원 등에 대해서는 합의돼 있다고 부각시켰습니다. Let's at least pass what we all agree to. I even think that we can come up with an agreement on stimulus checks to Americans and enhanced unemployment. Those issues are not as divisive as we might think. 이에 대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하루속히 확정지어야 한다는 시급성을 강조하면서도 합의 부분부터 표결 처리하자는 백악관의 시도보다는 일괄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백악관 비서실장은 코로나 대처에 필요한 주정부, 로컬 정부 지원, 수백만 어린이들에 대한 식료품 제공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이 방안들에 대한 합의안까지 담아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e didn't say anything about crushing the virus. He didn't say anything about people who are being evicted. He didn't say anything about food insecurity among millions of America's children. He didn't say anything about state and local. That's completely unacceptable. 양측의 입장이 아직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총 규모에서 타협점을 찾으면 전격 타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양측이 이미 합의한 부분의 예산을 보면 미국민 직접 지원에 $4,000억, 연방 실업수당 연말까지 연장에 $2,500억, 2차 PPP 시행에 $1,900억, 학교 지원에 $1,050억, 우정국 추가 지원에 $100억 내지 $250억 등 $1조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남은 쟁점은 주정부, 로컬 정부 지원인데 민주당이 $9,150억 절반인 $5,000억 낮추고 백악관이 이를 수용하면 이번 주말에 전격 타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절 직후인 9월 8일 주간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최종 확정돼 2억 명에 가까운 미국민들은 1인당 $1,200, 4인 가정 $3,400씩 9월 23일부터 입금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800만 실직자들에게는 연방 실업수당이 주당 $500~600로 부활돼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른 $300를 지급받지 못했으면 8월 1일자로 소급해 연말까지 지급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공화당이 오늘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민주당과는 달리 온오프라인을 겸한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재지명해 백악관 수성에 나서고 있는데요. 300여 명의 소규모 대의원들과 당뇨들이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 직접 모여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위대함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나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4년 전과 같은 극적인 역전극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정 부통령 후보로 재지명해 백악관 수성에 나선 공화당이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나흘간 2020년 전당대회를 열어 타이틀 방어를 위한 70일 출정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11월 3일 대선까지 꼭 70일 남겨두고 막을 올린 공화당 전당대회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100% 온라인 전당대회로 치러진 민주당과는 달리 소규모나마 대의원들과 당뇨들이 직접 모여 주요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사들의 연설만 워싱턴 DC 인근에서 영상으로 내보내는 온오프를 겸한 하이브리드로 거양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에선 트럼프 4년간 이뤄낸 성과와 미국의 위대함을 부각시켜 열정적인 지지층부터 결집시키려 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개막일에 대의원들의 롤콜 보트를 실시해 만장일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공화당의 2020 정 부통령 후보로 공식 재지명했습니다. The chair announces that Donald J. Trump, having received a majority of these votes entitled to be cast at the convention, has been unanimously elected as the Republican Party nomine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약속의 땅이라는 주제를 내건 개막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전당대회장에 깜짝 등장하자 대의원들과 당뇨들은 4년 더, 4년 더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Now, if you want to really drive him crazy, you say 12 more years. 다른 업무차 노스캐롤라이나를 방문하던 중에 전당대회장에 직접 깜짝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4년간 미국이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잡고 중국발 전염병이 오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위대한 성과를 기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the biggest. This is it. Our country can go in a horrible, horrible direction. We were going in a direction like we had never seen. The most successful economy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The best unemployment numbers in history.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팬데믹 이전에 이룩했던 미국으로 회복하고 미국 경제를 재건할 준비가 돼 있다며 재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미국이 끔찍한 방향으로 틀게 될 것이라며 지지층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들과 당 지도부 등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회장에 직접 참석하되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각 주당 대의원을 6명씩으로 대폭 줄여 전체 300여 명만 모이고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했으며 6피트의 사회적 거리 두기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회의 땅이라는 주제의 둘째 날에는 멜라니아 여사가 주요 연사로 나서 남편에게 4년 더 맡겨달라며 재선을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웅들의 땅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셋째 날은 부통령의 날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볼티모어에 있는 포트 맥킨리 국립기념공원에서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27일 밤에는 대통령의 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재지명을 공식 수락하는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재선 시 중점 추진할 2기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4년 더 맡겨줄 것을 호소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과 차별화하기 위한 듯 전당대회장에서의 직접 참석 행사들도 상당수 강행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후보 수락 연설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워싱턴 기념탑 상공에선 폭죽 불꽃놀이까지 계획하고 있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를 긴급 승인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회복해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혈장을 이용한 치료인데요. 혈장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입원 후 사흘 안에 상태가 호전되고 사망률도 감소했다는 FDA의 발표가 나오자 혈장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환자들이 혈장 치료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긴급 사용을 승인해 이 혈장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혈장치료제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한 사람의 혈장 안에 들어있는 항체를 다른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FDA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후 사흘 안에 혈장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들을 지켜본 결과 사망률이 35% 감소하고 상태가 호전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혈장치료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 치료는 잠재적 위험성보다 잠재적 혜택이 더 크다고 밝혀 혈장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환자들이 혈장치료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백신과 다른 치료제 개발이 완전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혈장치료제가 승인되자 백신과 치료제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대를 더욱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혈장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찬반 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혈장이 에볼라를 비롯한 전염병 치료에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지만 코로나19 치료에는 엄정한 임상시험 결과가 아직 나온 것이 아니어서 검증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피터 마스크 FDA 생물의약품 평가연구센터장은 이에 대해 우려되는 안전 문제는 보이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 7만 명이 혈장치료제를 처방받았고 이 중 2만 명을 상대로 분석한 결과 치료제의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했다고 FDA는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80세 이하 환자에서 혈장치료제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젊은 층 코로나 감염자들의 회복 효과가 예상됩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혈장치료제 승인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오늘부터 치러지는 공화당 전당대회 바로 전날 혈장치료제가 긴급 승인된 것이어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이나 핫스팟주들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민들에게 권고했던 14일간 자가격리 지침을 철회했습니다. CDC는 14일간 자가격리 방침은 철회됐지만 여행 후에도 마스크 착용과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는 계속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부주에서 코로나19 3차 파도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가운데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해외여행이나 핫스팟주를 방문한 여행객에게 14일간의 격리 지침을 철회했습니다. CDC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전체적으로 둔화되고 있지만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미네소타 등 중부 지역의 3차 유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지침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지난달 CDC는 코로나19 무증상 양성 판정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한 바 있습니다. 14일간의 장기 격리는 불필요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자는 14일 격리 지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CDC는 이전까지 해외나 미국 내 코로나19 핫스팟 지역을 방문 후 돌아오는 여행객에 대해 14일간 자가 격리할 것을 권고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업데이트에는 여행 중 무엇을 했는지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내외 어디서든 타인과 6피트 거리 유지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손을 자주 씻고 코로나 증상을 모니터링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코로나19에 노출된 경우 14일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면서 여행 이후 자가격리의 필요성을 제외한 채 업데이트됐습니다. CDC는 여행이나 방문을 해야 할 경우 정부 웹사이트의 권장사항을 숙지하고 지침을 수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정한 규정은 따라야 하며 현재 하와이, 알래스카,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등은 자체 격리 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네브라스카, 오클라호마, 일리노이 등 중부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발병 사례가 증가하면서 독감 시즌과 함께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수 있어 중부 지역 3차 유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이현경입니다. 올 상반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들이 5,800명 이상으로 반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미국 정부의 방식 등 정치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특히 한인들 중 코로나 대응 사태에 실망해 다시 역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근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2020년 상반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은 5,800명입니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이
2천여 명 가량과 비교해 반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미국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나 급박한 상황이지만 특히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약 580만 명을 웃돌며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연일 코로나 확산세에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들은 미국을 떠나는 탈미국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시민권을 신청했다 포기한 사람이 작년 한 해보다 약 3배 가까이 늘면서 탈미국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고 온 이민자들이 트럼프 정부가 코로나를 다루는 방식에 실망한 이유가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벤브리지 외국인 조세 전문 회계법인은 밝혔습니다. 시민권 유지를 위해 매년 미국 정부에 내는 $2,350의 비용 부담도 시민권 포기 이유에 거론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인들의 역이민도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초기 한국은 방역 조치가 잘 이행된 데다가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판단한 한인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특히 은퇴했거나 아이를 다 키운 노부부, 코로나로 인한 건강 문제로 역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급증했으며 한인들이 역이민을 고려하는 이유로 보건 의료 시스템과 언어 장벽, 이민 생활의 경제적 어려움 등이 꼽혔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미국의 대부분 주가 부분 재개를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19 감소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재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현재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다양해져 그만큼 치료가 어렵다는 적색 경고가 나왔습니다. CDC에서 공지한 것에 더해 의료진들이 밝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존의 증상 외에 특이 증상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체의 모든 기관을 공격하며 다양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료진조차 구분하기 어려워 치료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먼저 기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증세로 잘 알려진 발열, 마른 기침, 호흡곤란, 피로감 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폐를 공격해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을 보이고 폐렴으로 비하시켜 우한 폐렴이라 불렸었죠. 하지만 최근 코로나 감염 증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을 타고 온몸을 공격하고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어 더욱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온몸을 공격하며 어떠한 특이 증상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뇌경색, 심장마비, 부정맥 등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 혈액 응고가 항진돼 만들어진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기치 않은 혈액 응고와 혈관 내벽을 공격해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바이러스가 폐를 침범하는 것보다 심장을 공격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러스가 심장을 공격해 근육을 약화시키고 중요한 리듬을 방해해 심장마비, 부정맥 등도 나타나고 있어 고혈압 등 기저질환자는 특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핑크아이 눈충혈, 미각과 후각 상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순한 호흡기 바이러스로 보기가 어려워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감염자들 중 냄새와 맛을 못 느꼈다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뿐만 아니라 코와 눈을 공격해 핑크아이, 눈충혈을 겪는 증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신경계를 따라 움직이며 맛과 냄새를 없애고 때론 뇌 이상을 유발시키고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토와 설사 증상입니다. 최근 코로나 감염자 중 보인 증상이 구토와 설사가 있습니다.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였던 감염자는 열이 오르지도 않았고 숨이 가쁘거나 기침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소화기관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신장을 망가뜨려 투석까지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혈액 폐기물을 여과하는 신장 고장을 유발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만성 콩팥 환자, 즉 기저질환자의 경우 면역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어 위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위험에 노출돼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 다르게 나타나는 증상 중 면역 체계를 공격, 파괴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자기 복제 능력이 사스의 3배 더 강한 걸로 확인돼 인체 내 면역 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면역 체계를 공격하기도 하는데요. 일부 코로나19 중환자는 면역 작용이 과다하게 이루어져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는 사이토킨 폭풍 증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증상도 볼까요? 바로 피부 질환입니다. 미국에서 지난달 발가락 질환이 코로나19의 의심 증상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요. 미국의 한 루마티스 전문 의사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던 사진입니다. 마치 동상이 걸린 듯 발가락이 붉거나 푸르게 변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 중환자까지 급증하고 있는데 역시 코로나19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궤질이라 불리는 멀티 시스템 인플레메이션 신드롬인데요. 궤질을 앓는 어린이 환자들은 고열과 피부 발진, 복부 통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 심한 경우 관상동맥 염증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질환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엔 코로나19와 별개의 질병으로 간주됐습니다. 하지만 의료진과 과학자들은 코로나19의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외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에게도 심장을 포함해 여러 장기에서 다발성 면역 과잉 반응 사례가 나오면서 어린이 궤질이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과학자들은 이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새로운 방식으로 인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공격해 갖가지 증상을 유발, 광범위하게 타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가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백신 생산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 또는 백신 접종이 서둘러 나와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악몽에서 벗어나길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